요즘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은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입담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AI에게 물어본 국민저항권입니다. 1. 서론.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국가의 부당한 권력, 행사나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맞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적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독재나 전체주의로 변질되거나 헌법이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경우에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국민저항권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저항권의 헌법적 근거는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국민이 그러한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력이 독재적이거나 전체주의적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리고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이 근본적으로 침해당했을 때 행사될 수 있는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민주적 질서와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며 국가에 의한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에서는 이러한 저항 권리를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국민저항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경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역사적 사례. 1987년 6월 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군사정권의 연속된 권력 유지에 대한 반대와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항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이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과 이한열 열사가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하며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으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위는 주로 대학생들과 노동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강경 대응을 시도했지만 시위의 규모와 강도가 커짐에 따라 점차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였던 노태우는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629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적 개혁을 약속함으로써 시위를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실시된 개헌으로 대한민국은 1987년 체제로 이행하였으며 이는 더 폭넓은 정치 참여와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국민저항권의 정신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군사정권 하에서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규모로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결국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국가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4. 결론. 국민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때 이 권리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권리의 적절한 이해와 활용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위해 중요할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을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